이른 아침,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영순 씨. 평범한 주부의 아침 풍경 같지만 영순 씨의 하루는 남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일어나자. 아들 일어나자. 엄마가 이제 뭐 풀을게. 식사 준비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뻣뻣하게 굳어있는 아들의 몸을 마사지해주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꼬박 10년 가까이 해온 일이죠. 이렇게 1시간 정도 관절 운동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리는 것 같고, 지금 어머니가 꾸준히 관절 운동을 해줬기 때문에 몸이 이 정도인 게 그나마 감사할 일이죠. 안 그랬으면 정말 아예 저도 빨래판처럼 굳어있는 몸이 됐을 수도 있어요. 1시간 좀 갖고 해도 이게 풀어주면은 1시간, 2시간도 하죠. 안 하면 더 굳어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영순 씨의 아들 원준 씨는 목 밑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척수 장애인입니다. 일상생활을 위해선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24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전동 휠체어에 무사히 옮겨 앉기까지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는다고는 해도 이것저것 힘쓸 일이 많은데요. 온종일 휠체어에 앉아있을 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세를 잘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관건. 68 나이에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몸을 점점 꽁꽁 묶어야지만이 저는 이제 머리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의 위치가 틀어져 버리면 이제 운전하기가 힘들거든요. 전동 휠체어에 앉은 후에야 42 아들은 비로소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헤드 컨트롤 방식이라 머리로 이렇게 조작을 하거든요. 앞으로 갈 때는 스위치 한번 누르고 이렇게 하면 전진. 좌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센서. 운전 실력은 수준급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어머니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아들. 덩치 큰 아들을 돌보다 보면 어머니의 얼굴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사고가 있기 이전에 저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탱크 타던 직업군인 부사관이었습니다. 육군 중사. 원준 씨는 군인이었습니다. 매일 왕복 60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할 정도로 건강했고 집에선 누구보다 자상한 아빠였죠. 특히 이제 제가 18살에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걸 제가 그때 엄청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런 아픔은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살고 싶었어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자전거 축제에 참여했다가 넘어지면서 척추를 다친 건데요.
긴 병원 생활 끝에 빚은 산더미처럼 불었고 아내와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깨끝 밑으로는 감각이 없거든요. 옆에 그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혼자 있어서는 살 수 있는 몸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병원 퇴원하고 지하철역에 가서 껌도 팔려고 했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기도 했었어요. 가능하다 싶더라고요. 진짜 껌파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일을 해서 내가 아직 건재하다. 내가 아직 아빠로서 일을 하고 있구나. 아이들한테 뭔가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었지만 아빠만 바라보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눈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죠.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빠의 노력을 아는 걸까요? 오빠 여기서 좀 있다가? 아니 여기 바로 해. 부모님의 살뜰한 보살핌 없이도 신혁이와 채린이는 누구보다 밝고 착하게 자라주었죠. 할머니가 지금 바쁘시니까 바쁜 날에는 동생이랑 같이 해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집안일을 돕습니다. 아침을 먹기 전 아빠의 얼굴을 꼼꼼히 살피는 채린이. 나쁘게 여기 앉아. 눈곱을 언제부터 이렇게 잘 떼게 됐지?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학원 따로 다닌 거 아니야? 사실 다니고 있어요. 학원을? 네. 눈곱 떼는 학원을? 네. 눈곱 학원에 다니고. 삼촌 없어도 되냐? 그냥 뭐, 없어도 돼? 얼마 먹고 우리 얼른 누구 먹고 아빠 준비하고 갈 준비. 아이고 우리 아들딸이 밥을 준비해주네.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먹는 아침 식사. 채린이의 숟가락이 바쁜데요. 오늘 먹어. 잘 먹겠습니다. 깎아놨나? 식사 중 채린이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빠의 밥을 먹여주는 겁니다. 그럼 짝두. 13살 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의젓한 모습이죠. 너처럼. 한 번 해봤는데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맡고 있죠. 와. 와 진짜 뻔. 와 대박. 아니 맞잖아 맞기는. 맞는데. 어우 대박. 인정하기 싫어? 아빠 드세요. 아빠. 장난꾸러기. 누구 닮아 그래? 아빠요. 빙고. 아이들 덕에 오늘도 웃습니다. 그날 오후 손 대신 입으로 펜을 든 원준 씨. 문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손으로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과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집중.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편견 그리고 그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강의하러 다니는데요. 벌써 6년째. 원준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 대면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많아질까 기대를 해보고 있긴 하지만 수급비 받으면서 간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찾아오거든요. 제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준비해야죠. 저는 오는 기회는 쪽쪽 다 제가 잡을 거예요. 못 봤다. 갔다 왔어? 한 달에 한 번 얼굴에 그림 그려주세요. 원준 씨는 아들과 외출을 합니다. 난 결과만 보겠어. 어제 다 발려져 있으면 돼. 스타일리스트. 아빠의 얼굴에 꼼꼼히 선크림을 발라주는 딸 채린이. 아들 신혁인 그 모습을 고스란히 사진에 담아둡니다. 아빠, 때가 벗겨지는데 뭔가. 때가 아니. 아,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때가 그게 때. 와, 진짜. 셋만 모이면 늘 이렇게 웃음이 끊이질 않죠. 전 국민이 다 보는 방송에 아빠 떼쟁이 되겠다. 국민은 안 보여요. 체리나 갔다 올게. 혹시 못 찾아 먹을까 봐. 한 달에 한 번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진짜 오래. 저 오늘 한 달에 한 번 소변줄 교체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변줄 교체하러 가요. 꺼자. 야, 그래도 오늘 비가 지금 안 오니까 다행이야. 병원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든든한 아들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원래는 어머니가 가셨다가 어머니가 힘들어지시니까 또 우리 아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제가 원래 아빠가 나가자고 안 하면은 한 1년 동안 집에 있을 수 있을 만큼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집돌이. 네. 근데 얘가 나가자 했을 때 한 번도 싫어요 라고 한 적은 없어요. 네. 이 정도. 아들 신혁이는 올해 16입니다. 한창 예민할 나이죠.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하고 뛰어놀아야 할 시간에 중증 장애인이 된 아빠를 돌봐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법도 한데 아들은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아빠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빠는 늘 고맙고 대견합니다. 완전 제일 처음에 그때 하시던 분이 제일 잘하시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장애인들보다 더 중증이다 보니까 일거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증일수록 활동지원사 구하기는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활동지원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장기간 같이 함께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 원준 씨는 사흘에 한 번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요. 주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신변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원준 씨는 물론 가족들 모두 긴장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이거 팔이라도 움직이면 훨씬 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특히 이렇게 신변 처리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식 잘 둬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서 신영아. 네?
조금 귀신. 그러니까 귀신 쥐었잖아. 엉덩이 가운데로. 잠깐만. 천천히. 가운데를 잘 맞춰야 2시간이 편해. 됐지? 좀 당겨야 돼, 신입이. 내리죠.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잔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속에 불편함 모르니까 그거 끝난 줄 알고 이제 빨리 나왔다가 행여나 실수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통상 2시간? 네, 그 정도 잡는 것 같아요. 몸에 힘을 줄 수도 감각을 느낄 수도 없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 무기력해지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딥니다. 오늘은 무려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고생한 아들이 안쓰러운 영순 씨. 아들 잘 자. 네, 쉬세요. 병원에서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신변처리 부분이었는데 근데 지금 계속 어머니가 수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일 죄송스러운 부분이죠. 사고 이후 어머니는 늘 아들 곁을 지켜줬습니다. 다 큰 아들의 수발을 10년째 들다 보니 영순 씨의 몸도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했죠.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고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아들 키우려면 해야죠. 부모니까 어쩔 수 없고 자식이라 던져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20여 년 전 남편을 여인 영순 씨는 아들 원준 씨와 단둘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그때 18이었던 아들은 일찍 철이 들어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고생 끝에 결혼도 하고 아이들 낳아 잘 사나 싶었는데 청천벽력 같았던 사고 소식.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없어져 버리면 쟤를 어떻게 할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미웃다가도 우러나오려고 이렇게 자는 거 보고 있으면 채령이가 불쌍해 보여. 미웃견이도 불쌍해. 네가 어쩌다 이런 일이 이렇게 됐냐 싶은 생각이 들면은 진짜 억장이 많아지, 억장이 많아지. (18) 이후 늘 엄마 곁을 지켜주었던 아들을 이제 그 아들 곁을 어머니는 끝까지 지켜주고 싶습니다. 웹툰 작가가 꾸민 13살 채린이. 붓을 든 채린이의 손이 아주 분주한데요. 대체 뭘 그리는 걸까요? 제가 용돈을 안 받다 보니까 아빠하고 할머니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사드릴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날도 있고 5월은 가정의 날이니까 제가 그나마 잘 그리는 그림을 이제 선물해드리려고 해요. 채린이의 그림 속 가족들의 모습은 어떤 표정일까요? 며칠 뒤
여기 있다가 네. 데리야끼 소스 좀 넣어서 해도 되겠다. 응, 괜찮겠다. 그럼 맛있어. 영순 씨가 일을 보러 나간 사이 세 사람이 뭉쳤습니다. 밀가루 투하. 썹. 됐죠? 오케이. 할게요. 요리하는 솜씨가 제법 야무진데요. 향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디? 오. 오, 진짜 맛있겠다. 늘 가족들의 끼니를 챙겨주는 할머니를 위해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은 특별한 밥상. 다녀오셨어요? 뭐 맛있는 냄새 난다. 오늘은 무슨 요리야?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주들이 해주는 거 그대로 그냥 받으시면 돼. 맛있겠다. 엄마 그냥 저기 앉아 계셔. 솔직히 나 오늘 가정의 달이라 지들이 한다니까. 보고 있으면 나도 좀 불안하긴 하네요. 아빠의 세심한 감독 아래 아이들이 손수 차린 밥상. 맛은 또 어떨까요? 맛있다. 아빠 밥 챙겨주는 건 역시 채린이 목. 네가 해서 더 맛있는 거 아니고? 할머니 선물이 있어요. 응. 짠! 예쁘다. 어디 봐. 봐봐. 오. 이거 진짜 대박인데 카네이션이. 아이고. 저희 할머니 선물. 고마워. 아이고 시원해라. 우리 신영이. 아이고 시원해라. 우리 신영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들이 모여 온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가족 다 함께 맛있는 음식 꾸준히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중증 장애. 한때는 삶을 마감할 생각까지 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